사업의 지속성에 대해서 내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의 창업의 실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한번 분석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창업을 해서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이 영속적으로 좀 지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기본적으로 중요한 요소들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어떤 형태로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창업의 현황에 대해서 먼저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창업 이후에 사업의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즉 성장 과정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사업의 지속성과 관련해서 특히 우리가 사업이 연속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들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지속성과 관련해서 먼저 창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창업에 대한 개념 정리는 여러 과정에서 많이 해왔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창업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창업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우리가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아주 근원적인 그런 개념의 사전적 정의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2015년 1월에 개정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 1항에 공식적으로 창업의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요. 법률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소창업지원법에 따르면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을 새롭게 설립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의 기초를 세우는 그런 행위로서 기업가의 능력을 갖춘 그런 개인이나 집단이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의 목표를 세우고 또 적절한 시기에 인적, 물적 경영 자원들을 확보를 하고 제품을 생산하거나 또 상품을 판매하거나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창업이다라고 이렇게 종합적으로는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 1항에서 얘기하는 창업의 개념,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을 새롭게 설립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법적 정의는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몇몇 학자들의 정의를 우리가 한번 인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베스퍼의 정의에 의하면은 베스퍼는 창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죠. 자원, 재료, 노동력, 그리고 자산을 결합을 해서 새로운 가치가 있는 그런 조직으로 변화시키고 이런 변화와 혁신의 새로운 질서를 수발하는 것을 우리가 창업이다라고 학문적으로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창업과 관련해서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자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관련된 요소, 재료들, 그리고 노동력, 이러한 기본적인 요소를 새로운 가치가 있는 조직으로 변화시키는 게 바로 창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티먼스의 정의를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먼스는 창업가의 자본과 아이디어, 기술 등 창조적인 그런 과정과 또 경제 시스템 등의 통합을 통해서 창의적으로 활동을 하는 하나의 조직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을 바로
창업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특히 티먼스는 개인의 역점을 좀 두고 있는 그런 측면이 강하게 보이고 있죠. 즉 창업가의 자질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 과정들이 있는데요. 준비 과정 특히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적합한 기회를 선택을 하고 또 능력을 활용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확보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창업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이러한 성공적인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창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창업에 필요한 이런 자원들이 필요한데 거기에는 기술이라든지 또 인력이라든지 자금, 사업 아이템 등을 확보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겠고요. 또 기본적으로 창업가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러한 중요한 자본들을 사전에 확보하는 그런 준비 기간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또 그러한 준비를 위해서 많은 투자와 많은 노력이 곁들여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린에 의하면은 기업의 자원은 크게 물적 자원, 또 인적 자원, 조직적 자원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리는 이처럼 창업 위해서는 토지나 설비, 원료 등과 같은 그런 물적 자원, 또 근로자와 같은 그런 인적 자원, 그리고 조직 구조 또는 이런 조직 구조를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직 자원을 갖춰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창업 준비가 부족하게 되면은 실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창업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창업가는 이런 철저한 사전 준비와 또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또 이러한 창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창업의 성공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창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요소 중에서 교육 부분이 되겠는데요. 특히 창업과 관련된 교육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창업 교육은 예비 창업가들이나 또는 사업 경력이 짧은 그런 초기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부 관련 기관이나 또는 창업 관련 전문 기구 또 관련 대학들에서 필요한 지식들을 가리키는 그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창업교육의 발달 과정을 보면은요, 창업교육은 1945년에 하버드 대학에서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는데요. 자, 미국에서는 1960년대 후반부터 창업교육이 점차 확대되기 시작을 했고 본격적으로 창업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이후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는 약 150여 개 이상의 그런 대학에서 창업과 관련된 강좌가 개설이 되고 또 보스턴 대학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학부로 처음부터 개설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가지고 있죠. 자,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 초부터 일부 대학에서 창업이라고 하는 과목을 정규 교과목으로 개설을 하고 학생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작하기 이르렀습니다. 이후로 창업에 대한 관심도가 본격적으로
높아지게 된 계기는 1986년에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이 제정이 되면서부터였고요. 당시 또 우리나라는 심각한 그런 경기 침체, 또 외환위기 등으로 인해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창업과 관련된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개설이 되기 시작했고, 또 창업 교육이 다양한 그런 기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그런 시기적인 환경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당시의 창업 교육들은 창업을 원하는 그런 예비 창업자들에게 창업의 절차나 또는 창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단순한 그런 지식이나 정보 등을 제공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쉬운 점은 체계적인 그런 교육 방법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창업교육은 그 이후로 많은 발전을 거듭하면서 주로 국가기관들, 중소기업청이나 또 소상공인진흥공단, 또 각종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하면서 굉장히 체계적인 그런 창업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이나 대학생들 대상으로 아주 체계적이고 질이 높은 그런 창업 교육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창업을 하게 되면은 관련된 컨설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또 컨설팅을 많이 받곤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컨설팅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 전략, 또 인사 조직, 마케팅, 생산, 세무회계, IT 등 각 분야에 걸쳐서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분석을 하고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이나 해결 방안들을 연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러한 학문적인 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우리가 컨설팅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에서도 컨설팅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ILO의 정의를 살펴보면은 기업이나 또는 기업 집단이 지니고 있는 그런 경영상의 문제점, 특히 관리 기술에 대해서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그런 외부 전문가가 기업의 요청에 의해서 실증적으로 조사하고 진단하고 분석을 통해서 그 기업의 견실한 발전을촉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권고를 하거나 또는 권고를 실천하기 위한 제반 문제들을 지도 조언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컨설팅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ILO에서는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경영, 또 업무상의 문제점 등을 해결하고 새로운 그런 기회를 발견하는 것과 더불어서 학습을 촉진시키고 변화를 실현시키는 그런 관리자와 조직을 지원하는 독립적인 전문 서비스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의 두 가지의 컨설팅의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우리가 컨설팅에 대한 개념을 협의적인 측면에서 또 광의적인 측면에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협의적인 개념에서의 컨설팅의 개념은 제3자나 또는 외부자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조직에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도와주는 것을 바로 협의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컨설팅이다라고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하고 있고요. 좀 더 확대된 개념으로 광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컨설팅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하면은 내부나
또는 외부 컨설턴트가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즉 조직이나 개인이나 조직 내부의 어떤 부서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과정을 컨설팅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협의적인 개념과 광의적인 개념에서 컨설팅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컨설팅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목적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컨설팅을 시행할 때는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로서는 조직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그런 목표 또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하는 것이죠. 즉 조직이 바라고 희망하는 그러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경영과 비즈니스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경영과 비즈니스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전문가 집단의 그런 경험과 또 지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컨설팅을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런 것들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도 컨설팅을 우리가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정확히 분석을 하고 그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발굴하는 그런 것에 목적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변화의 실행에 목표를 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변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그러한 어떤 컨설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변화로 옮겨갈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컨설팅을 진행하거나 수행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컨설팅을 진행을 하게 되면요, 컨설턴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컨설턴트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과 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컨설턴트의 카운셀링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컨설턴트들은 어떤 역할을 컨설팅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턴트들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 또 전문적인 인력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 사업적인 접촉과 연결을 시켜주기도 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도출하기도 하고 또 진단 작업을 수행하면서 활동 제안서를 만들고 또 시스템과 방법을 개선시키고 또 조직에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함과 더불어서 변화 진행 과정을 관리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카운셀링 등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을 하는 것이 바로 컨설턴트들의 기본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컨설팅 산업은 외국계 컨설팅 업체의 고부가가치 브랜드 시장 또 이들의 독과점에 의해서 중소기업체 간의 과당 경쟁 그런 양상을 보이기도 하고 또 이러한 세계적인 전문 컨설팅 업체들에 비해서 국내 대기업조차도 우리 국내 전문 컨설팅 업체들을 외면하는 정도로 그렇게 제대로 시장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현상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국내 고객들이 실용적인 그런 측면보다는 외국계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에 너무 쏠린다든지 또는 고가의 가격 대비 가치가 너무 향상되어 있다든지 하는 이러한 측면들 때문에 주로 외국계 대형
그런 전문 컨설팅 업체들을 많이 선호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는 국내 그 토종 컨설턴트 업체들이 고객사들이 원하는 즉 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좋은 그런 컨설팅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그러한 측면들로 인해서 최근에는 외국계는 대형 프로젝트, 국내 토종 컨설턴트들은 틈새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모델로 국내에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창업 컨설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경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규명을 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결 방안들을 제시를 하고 그러한 해결 방안들이 적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가 바로 창업 컨설팅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적 의미에서의 컨설팅을 우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러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창업 컨설팅은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창업 컨설턴트가 기업의 경영과 또 기술상의 문제점들을 찾아서 해결을 하고 변화를 실행함으로써 경영자와 기업이 추구하는 그런 목표 달성을 도와주는 아주 독립적인 그런 전문가적 좋은 기구가 바로 창업 컨설팅이고 컨설턴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창업 컨설팅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능적인 관점과 또 전문 직업 서비스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컨설팅은 기능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과제의 내용, 또 프로세스, 구조와 같은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과제 수행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갖지 않는 그런 컨설턴트가 컨설팅 프로세스에 따라서 도움을 주는 것을 바로 우리가 기능적 관점에서의 창업 컨설팅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 직업적인 서비스로서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은요, 창업 컨설팅은 특별한 훈련을 통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태도로 고객 조직의 경영성의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것을 도와주고 또 추천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 고객이 이러한 해결 방안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경우에 이를 전문적으로 어드바이스하는 그런 서비스가 바로 전문 직업적인 서비스 관점에서 보는 창업 컨설팅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창업 컨설팅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느냐를 보면은요, 미국의 경우에는 전문 직업적인 그런 서비스 관점에서 창업 컨설팅이라는 개념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으로 하여금 당면한 문제들을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또는 한 기업의 성공 사례를 다른 기업에게 접목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창업 컨설팅이다라고 이렇게 미국에서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우리가 창업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적인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겠고 전문 서비스적인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다분히 창업 컨설팅이 수행되는 그런 과정과 절차들을 보면은 전문적인 그런 전문 직업 서비스적인 그런 관점에서 컨설팅이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창업 컨설팅이 필요한 이유, 컨설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실제 창업을 하는 주체는 역시 창업자 개인이기 때문에 창업자의 배경적 특성, 성별이라든지 연령, 학력, 경험 등 또 심리적 특성,
성취 욕구, 인성, 이용의 감수 성향 등 개인적인 특성이 사업의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창업 준비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창업 이후에 관리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중요한 요인들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업 컨설팅은 이런 세부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많은 변화들이 예측이 되고 또 다양한 그런 형태로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반드시 창업 컨설팅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의 요인들로 들춰보면은 창업 컨설팅이 필요한 첫 번째로서는 문제 해결에 충분한 그런 시간이나 스텝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창업 컨설팅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문가들에 의해서 많은 경험과 또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우리가 어드바이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창업 컨설팅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상 접촉해야 되는 그런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한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창업의 환경이나 또는 경쟁자, 또 사업과 기술의 발전 추세가 정확한 계획 수립이나 의사결정에 필요한 그런 정보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 컨설팅을 통해서 충분한 정보를 받으면서 정확한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편견이 있게 될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컨설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섯 번째로 새로운 변화를 위한 그런 전략 수립과 또 조직 변화의 계획과 실행이 요구되어질 때 바로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업기업의 단계별 어려움을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창업기업들은 과정마다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요.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창업 이후에 사업화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 기획이나 마케팅을 수행하는 그런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또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하고 또 개발한 그런 기술들을 사업화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창업기업들은 크게 세 단계의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죽음의 계곡, 그리고 다인의 바다, 그리고 성장통,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것은 창업 초기에 발생되는 그러한 상황으로서 기술 개발을 충분하지 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그러한 가지고 있는 기술을 사업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한다든지 또는 실질적으로 사업화할 때 제대로 기술을 사업화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바로 죽음의 단계 계곡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두 번째 다인의 바다라고 하는 것은 사업화된 그런 기술이 다른 기술들과 경쟁을 거쳐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겪는 그런 어려움이 바로 다인의 바다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사업화는 했는데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화는 했는데 시장에서 관련된 여러 기술들과 치열한 그런 경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그런 어려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장통이라고 하는 과정은 성장과 역량의 차이에 의해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짧게는 2년 또는 길게는 10년 사이에 이러한 성장통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성장통은 성장이 정체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창업의 기업들은 단계별로 죽음의 계곡 단계를 거치게 되고 또 다인의 바다의 단계를 거치고 또 이르러서는 성장통의 단계를 거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창업의 현황, 창업의 실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업체 수는 개인 사업자가 300만, 그리고 법인 사업자가 49만, 전체적으로 한 350만 정도의 사업체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소상공인들의 사업체 수로 기준으로 하면은 소상공인들의 경우에 개인 사업자가 280만, 그리고 법인 사업자가 26만, 그래서 약 300만 정도의 소상공인 사업자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법인의 사업체 수에서 소상공인의 사업체 수가 86% 정도 차지하는 절대적으로 소상공인 중심의 그런 사업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창업가들의 사업의 경력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1년 이내에 사업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전체 응답자의 24.5% 정도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2년, 3년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분석 자료를 보면은 대부분의 사업장이 사업 경력을 굉장히 매우 짧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업종별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업종별 구분에 있어서 보면은 도소매업이 27.1%, 또 숙박 및 음식업이 25.2%, 이런 형태로 주로 도소매 중심 및 음식 숙박업 중심의 그런 사업 형태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창업가들의 성별 분포와 연령대를 보았는데요. 남성이 60%, 여성이 40%의 비율로 절대적으로 남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또 창업가들의 연령 분포를 보면은 50대가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40대가 32%, 또 60대 이상이 17.5%로 전반적으로 4, 5, 60대의 중심의 그런 연령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인 그런 연령대들이 창업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업 직전에 근무 경력을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창업하기 전에 평균적으로 약 10.8년 정도의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창업 준비 기간은 약 10.5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을 가지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창업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자료를 분석해 보았을 때 창업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가 19.6%,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가 절대적인 82.4%,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창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평균적으로 준비 기간이 10개월 정도의 그런 준비 기간을 가지고, 짧은 기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고 창업을 하려고 하는, 또 창업을 수행하고 있는 이런 형태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창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우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